반갑습니다. 호구영입니다. 한 큐 바둑 7단전 두고 있고요. 네, 약간 높은 역공을 했네요. 무난하게 하나씩 받아두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을 붙여서 놓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두는 정석이라서 이소가 맞는지 초읽기를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치고 나가야 되나요? 치고 나가고 끊는 것은 이것은 빠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 남았습니다. 하나만 붙여놓고 넣었을 때 치고 나가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도보는 정석이라서 수순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흙이 또 한 수 더 지켜야 됩니다. 백은 이렇게만 해두고 빠르게 손을 돌려서 두겠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이 수 받지 말걸. 또 괜히 손 따라 뒀다. 아니다. 이 자리는 워낙 크니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하나, 둘, 흙이 셋, 지킬 때 넷, 손을 돌려서 다섯, 두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흙이 뻗은 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꼬부리고 백이 호구 칠 때 둘, 중앙을 젖혀두고 넷, 호구 치는 게 일곱, 좀 더 모양이 좋았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쪽을 급하게 젖히고 나가고 있는데요. 위에 흙돌이 중원군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젖히고요. 젖히고 있고 있겠죠. 자, 이쪽은 입맛을 남겨두고 일단 귀부터 움직여 보겠습니다. 붙였을 때 반발은 힘들죠. 그렇게 둬야 되는데 보고 쳐서요. 자, 흑액이었는데 흑기를 도려내면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녹점은 105점은 끊어진 흑한 점을 활용하는 수도 있고요. 자, 이 선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젖히는 수도 여섯, 있고요. 일곱. 네, 받아둘 수밖에 없는데
때 뭐 탈출을 할 수도 있고 뭐 협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흙이 전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 둘, 먼저 협공을 하겠습니다. 자, 나가다 보면은 약간은 흙돌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이 협공한 한 점이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요. 자, 구슬은 뭐죠? 하나, 약간 둘, 멀찍이 협공을 셋,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네, 백이 뭐 어느 쪽으로도 두 칸 하나, 띄는 자리가 둘, 없도록 셋, 넷, 해뒀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점을 밀어서 음수를 한번 물어보고요. 안 느는 것은 백이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만약에 막았다면은 중앙 쪽을 하나, 붙이는 게 또 둘, 선수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건너 붙이는 수도 있고요. 자, 코 붙여서 이 형태를 한번 무너뜨려 보고 싶은데요. 젖힐 때 되젖혀서요. 백 녹점을 하나, 둘, 버리면서 셋, 넷, 뭔가 모양을 다섯, 만들어 보고 여섯, 싶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렇다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치받아서 차단을 하고요. 하나, 그냥 둘, 있나요? 셋, 계속해서 나오는 넷, 것은 다섯, 끊기고 이쪽으로 여섯, 두는 것은 차단이 안 일곱, 되죠. 네, 그냥 뒀는데 한 칸 띄어서 흑석점이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요. 자, 하나, 둘, 후반부터 셋, 흙이 넷, 고압적으로 다섯, 나오면서 여섯, 되게 일곱, 사석을 조금 여덟, 잡았는데요. 자, 이쪽은 몇 칩이 될까요? 1, 2, 3, 4, 5, 6, 1, 8, 9, 10, 11, 12, 10. 하나, 한 둘, 35집 정도 되는 셋, 모양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렇게 마늘모로 끊어서 약간 모양은 좋지 않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자리를 먼저 젖혀두고 끊는 게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끊어서는 백이 이 자리를 뻗어서 아, 하나, 여기 둘, 타개하기가 쉽지 셋, 않은 것 같습니다. 넷, 다섯, 백은 여섯, 언제든지 연결할 일곱, 수가 있고요. 여덟, 아홉, 지금 여기도 단수를 치면은 손을 잡을 수 있죠. 자,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백도 끊겨서 하나, 둘, 셋, 오히려 백돌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틀을 잡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좀 전에 백돌들을 강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또 하나, 흙을 둘, 계속해서 압박하도록 셋, 하겠습니다. 넷, 다섯, 자, 한 수로 공세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붙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나 받아두겠습니다. 자, 과연 중앙을 어떻게 봉쇄할 수 있을지 날일자를 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가 유력한데요. 날일자로 두는 것은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차단하는 것은 백이 나오고 막고 끊고 잡을 때 탈출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후퇴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하나, 수가 선수가 됩니다. 자, 흑도 두 점을 살리려면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한 칸으로 뛰어나오면 되겠죠. 네,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자, 좀 전에 건너붙이는 수를 먼저 둬야지 이쪽을 먼저 건드렸다가는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3-3을 들어왔는데요. 백은 두텁게 눌러두면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약하기 때문에 자, 흑돌도 잡았고 실리는 충분하죠. 두텁게 쭉쭉 늘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해서 백도 중앙을 두면서 흙을 추격하겠습니다. 자, 또 껴붙여서 귀찮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두고요. 자, 이 수는 받을 필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칸으로 연결하면서 하나, 흙의 둘, 안형을 셋, 갖추지 넷, 못하도록 다섯, 방해하고 여섯, 있습니다. 만약에 흙이 일곱, 이 자리에 두면은 한 점을 잡으면서 안형을 점점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자, 이 수는 굳이 잡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하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넷, 다섯, 네, 여섯, 변으로 벌려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 흙은 완벽한 형태고요. 또 우상기 쪽에 흑도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를 그래서 한 번 더 지켰는데요. 백이 움직여 나오는 수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기 한번 쓰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쪽에 건너붙여서 역습하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여기 역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모자를 씌우겠습니다. 자, 백은 이 흙을 잡지 않아도 하나, 괜찮습니다. 둘, 셋, 바깥만 넷, 튼튼하게 한 다음에 다섯, 다시 이 여섯, 한 점을 일곱, 협공하면서 여덟, 두텁게 아홉. 판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악수를 두는 것은 받아주고요. 자, 백은 흙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백을 끄는 흙 두 점도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죠. 반대로 껴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이으면은 다시 회돌이를 당해야 되죠. 노석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수를 내려면은 이 흑돌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회돌이를 먼저 당하고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여기는 빠져서 두겠습니다. 빠지고 계속해서 막으면 두 점을 잡아서요. 네, 이래 놓고 회돌리를 치네요. 네, 이으면은 자, 귀에 101점은 버리더라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오히려 잡으러 오나요? 셋, 넷, 자, 꼬부려서 이 흑세점도 요석이기 때문에 없는 수를 남기면서 꼬부려 두겠습니다. 네, 여기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두 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요. 두 칸 높은 협공은 예전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가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보기 힘들고요. 100이 먼저 둔다면은 세 가지 정도 정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거고요. 그러면은 흙은 막고 100은 밀어 올린 다음에 흙이 벌리지 못하도록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흙은 하나 꼬부려 두고 여기까지가 1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석은 100이 조금 활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100은 위의 실리를 차지한 반면에 흙은 변쪽으로 전개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100이 좀 활발하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흙이 좌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협공을 해서 흙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좌하기에 흙이 아니라 백이 있었다면은 이 진행은 백이 좀 유리한 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수비적으로 움츠러들었다는 느낌도 조금 드는데요. 날일자 또 입구자가 있습니다. 날일자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이 뒤에서 받아준다면은 고목정석 또는 소목에서 날일자로 받은 정석에 비해서 흙이 좀 더 활발하죠. 자, 이 자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흙이 좀 더 변으로 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받고 나서요. 흙은 일단은 변으로 전개를 해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반이나 또는 그 이후에 정석이 진행되고 나서 이렇게 3-3에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은 양보하는 것은 약간 당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젖혀가고요. 흙은 계속해서 막 끊어가는 것이 수순이 되겠습니다.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은 이렇게 뒤로 돌려쳐서 이을 때 고구치고 백이 끊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수법이 있고요. 또 백의 두터움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은 뒤쪽으로 호구를 쳐서 살아두는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렇게는 두지 않겠죠. 자, 이런 수법들이 있고요. 또 한 점을 직접 끌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끌고 나와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귀에 실리는 차지했지만 백도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의 두터움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때 또는 두터움을 내줘도 괜찮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이 3-3을 붙여오는 수법이 유력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한 수 더 들여서 귀를 지켜두는 게 큰 수가 되겠습니다. 정석 이후에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흙이 먼저 둔다면은 상당히 복잡한 정석이 됩니다. 흙은 귀를 붙이는데요. 뒤쪽에서 받는 것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흙이 조금 활발한 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고목정석과 비교한다면은 흙이 변적으로 한 발 더 연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이 약간 당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백은 기세로 이쪽을 젖혀야 됩니다. 간격이 멀기 때문에 흙은 막 끊어오는데요. 그때 가만히 늘어둡니다. 자, 흙은 계속해서 따라 맞고요. 여기서 중요한 수순이 이렇게 배붙임을 하는 겁니다. 배붙임을 하면은 흙은 꼬부려 두고요. 자, 여기서 백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막아두고 뚫고 나가는 수와 지금 이렇게 배붙임 하나만 해두고 뚫고 나가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명한 수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명한 수법은 한 번 더 막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처럼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흙이 잡을 때 돌파를 합니다. 흙은 끊을 수가 없어요. 107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축으로 속도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과 8을 교환을 해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흙은 실전에서는 뻗어서 뒀는데요. 이렇게 꼬부려서 102점을 제압해 둡니다. 왜냐면은 실전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뻗어서 두는 것은 어차피 한 수 더 가할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수로 미리 잡아두고요. 백이 찍힐 때 중앙 쪽을 지키고 호구를 칩니다. 이게 실전에 비해서는 좀 더 모양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명한 수법이 있고요. 다음은 하나만 붙여두고 바로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좀 전과 같이
한 점을 잡아두는 것은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는 100이 넘어가는 수가 없었는데, 자, 나중에 이런 교환이 되겠죠. 지금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요. 정석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좀 전에는 넘어가는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흙의 집이 좀 더 컸는데, 지금은 실리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100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자, 여기서 교환을 하나 안 했기 때문에 흙도 기세로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끊어갑니다. 지금 교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흙 두 점이 축으로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둔다면은 백도 당장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피해두고요. 그때 막아갑니다. 자, 이제는 축으로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역으로 흙이 축으로 두 점을 잡아두고요. 이때 백도 잡고 흙이 따내거나 날일자로 죽을 예방해 두거나 하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석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흙이 두텁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둬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명한 것은 실전처럼 배붙임을 하고 이선까지 한 번 더 막아둔 뒤에 뚫고 나가면은 알기 쉽게 간명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치고 나가는 정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둔다고 해서 백이 못 둘 건 없습니다. 이렇게 둬서 배력대 1, 2로 갈리는 정석이 되겠죠. 이렇게 간명하게 두는 수법이 있고요. 이 정석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수순이 되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배붙임하고 막아두는 수까지 두고 돌파를 한다. 자, 요 정석까지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이 꼬부려 두고 잡았는데요. 자, 백이 선수를 잡고 걸쳐서 백이 좀 발빠른 진행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이유가 흙이 두텁긴 하지만 백도 단단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흙이 후수를 잡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발이 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걸쳐오자 흙은 조금 급전으로 유도하려는 생각인지 바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는 흙이 다가와 있어야지 강력하지 바로 들어와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가와 있는 수가 있다면은 낮게 또는 높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흙은 바로 들어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흙은 뭐 간단하게 붙여서 막았고요. 흙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젖히고 끊고 넘어갔는데요. 단수를 치지 않은 것은 이 끄는 한 점이 장문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단수를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끄는 한 점이 잡히는 것은 싱겁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투로 유도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단수를 치지 않고 가만히 늘어서 연결을 했고요. 백이 붙였을 때 다시 뒤로 오면서 백이 2단 젖혔습니다. 2단 젖혔을 때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었는데요. 백은 여기서 뭐 빠지는 수, 빠지고 활용만 해둔 다음에 뭐 귀를 다시 둔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잡아두고 수상전 또는 각색을 한다거나 그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둑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리도 차지해 두고 싶고요. 자, 귀에 붙였습니다. 붙였을 때 흙이 응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 점을 직접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잘 안 되지만 귀에 붙인다면은 흙이 응수가 어려운데요. 자, 젖히는 것은 단순하게 호구만 치더라도 흙이 받아야 되는데 끊어둔 흙 한 점이 싱겁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은 치고 나와서 직진을 이렇게 돌파해버리는 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바로 응수하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뻗어두고 이렇게 중앙 쪽을 또다시 뻗어둬서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백이 살아둔다고 이렇게 길을 젖혀 있는 것은 흙이 만족입니다. 그런데 백은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뻗었을 때 애초에 한 점을 뚫고 나와 버릴 수도 있고요. 서로 뚫고 나간다면은 기세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애초에 전투를 하려고 했던 흑의 의도가 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늘고 있고 뻗었을 때도 길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한 점을 살려둔 다음에 장문으로 흑한 점을 잡으면은 이는 네, 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잡아오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먹여치면은 빅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각생을 하거나 빅으로 또 같이 살거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것저것 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응수를 하지 않고 뒤에 실리를 내주더라도 한 점을 뻗어서 네, 계속 전투를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흙 한 점을 살려뒀고요. 자, 그리고 이쪽도 축은 안 되지만 뒷맛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한 점을 뻗어서 101점을 제압했습니다. 자, 그리고 백은 중앙을 진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싱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흙을 협공하면서 전개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전개한 이유는 가까이서 전개하는 수는 흙이 지키거나 중앙 쪽에서 싸우다 보면은 흙이 두터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애초에 협공을 했던 101점이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전투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멀고 또 바깥으로 탈출하기 좋은 세 칸 높은 협공의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그러자 흑도 네, 약간 특이한 기풍인 것 같습니다. 전투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죠? 중앙에서 씌워서 105점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수로 뭐 죽는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백도 우변을 지켜두면서 사후 전투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는 그나마 백을 좀 어렵게 만든 수인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돌이 4개나 중앙 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사실 행마하기가 쉽습니다. 이쪽으로 뛰어나올 수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 오더라도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두 칸이면 두 칸, 또 반대쪽도 두 칸. 그래서 백의 행마가 잘 나오지 않도록 어느 쪽도 두 칸을 뛰지 못하게 이 자리를 뒀는데요. 백을 그래도 어렵게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흑도 형태가 약해서요. 흑도 굉장히 허술하죠. 저라면은 이 수로 지켜두고 백이 행마하는 거에 맞춰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둔다면은 띄우고요. 또 이쪽으로 둔다면은 일단 차단을 하면서 후에 또 공격하는 수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생연우 살타 자기가 강해야지 자신이 단단하고 살아 있어야지 항상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약점은 내버려 둔 채 공격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둑이 좀 나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백이 밀어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일전에서 뻗었고요. 뻗는다면은 대신 백이 젖혀 이어서 2선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후에 또 1선 젖히는 것까지 선수가 돼서
지금 상변 일대의 흙집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20집입니다. 105점은 잡히지 않았다는 상황으로 보고요. 흙의 확정가만 보면 20집입니다. 그런데 백도 벌써 우상기가 12집. 또 이쪽도 아직 뭐 그렇게 집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한 2집, 3집 정도 봐줄 수 있을까요? 그걸 빼고 나면은 흙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5점을 크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코붙임 했는데 흙의 형태가 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붙이는 수죠. 근데 건너붙이는 것은 흙이 당장 축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 두 점은 버리더라도 중앙을 두텁게 해서 계속해서 크게 키워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흙도 두터워지고 선수가 되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고요. 자, 다른 맥점인 코 붙여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젖히고 대젖혔을 때, 자, 이렇게 코 붙이고 대젖히는 수는 처음에 붙였던 수가 바로 잡히지만 않으면 둘 수 있는 맥점입니다. 끊고 나왔을 때 이쪽으로 치는 것은 나오면서 단수가 되고요. 반대쪽에서 치더라도 지금 자충 때문에 찌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저것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늘어뒀는데요. 이때 치받아서 끊는 수가 좋아서 여기 좀 뭉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젖혀서 끊는 것은 100도 한 번 더 받아야 되면 후수가 되죠. 반면에 치받아서 끊게 된다면은 흙이 이을 때 100이 먼저 두게 돼서 손쉽게 흙도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흙이 끊지를 못했고요. 가만히 이었죠. 그리고 여기 한 칸을 찌니까 흙이 끊겨서 갇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래서는 초반에 형세가 크게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이 흙이 살더라도 위에 백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105점도 크게 잡기가 힘들고요. 또 이후의 전투에서도 흙이 주도권을 잡기 힘들겠죠. 끊어가고 막았는데요. 백은 튼튼하게 모양을 갖춰뒀고요. 흙이 늘어두면서 안형을 갖추려고 했지만 급소자리에 치중해서 우변 흙은 이제 사는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백마를 공격을 해서 잡든지 아니면은 큰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요. 항상 이쪽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 백은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공세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이 하나 붙여두고 날일자로 씌웠는데요. 이때는 건너붙이는 수를 먼저 두는 게 수순입니다. 다른 쪽을 먼저 두는 것은 이렇게 뒀을 때요. 건너붙이는 자리에 백돌이 왔는데요. 이때 실전처럼 있는 것은 너무 돌이 뭉쳐서 백돌의 효율이 안 나오죠. 이 돌이 살고 죽는 것과는 별개로 이 행마에서 백의 효율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건너붙이고요. 흙이 한 점을 끊으면은 이렇게 타고 나와서 한 점을 잡을 때 중앙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젖힌다면은 이어두는 수가 선수가 되죠. 자,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를 먼저 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처럼 이렇게 밀어서 행마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뛸 수가 있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너붙이는 수를 먼저 두는 게 수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에서도 건너붙였고요.
그 다음에 백이 한 칸 뛰니까 탈출을 하기가 쉬워졌죠. 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집 부족을 느낀 흙이 3-3에 들어왔지만 집이 충분한 백으로서는 흙이 3-3에 들어와 주니까 오히려 운영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두텁게 사고만 안 치면은 쉽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 들여다보고 씌웠는데요. 백은 흙을 잡지 않아도 충분한 형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세가 돼서는 여기 팔더라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